여기 교재 39페이지 뭐 TCP, UDP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 일단은 실습 파일 좀 실행해 볼까요? 그 실습 파일 CCNA 책에 01번 실습 파일 들어가시면 요거 3-1번 TCP, UDP 서비스 예제라고 해서 요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그 패킷 트레이서 프로그램으로 열릴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환경이 있고요. 자, 이쪽 내용은 저희가 앞전에 얘네들 포트 번호 찾아봤잖아요. 그죠? 그 아이아나 포트 넘버 거기 사이트에서. 그래서 포트 넘버는 찾아봤지만 얘네들이 어떠한 서비스인지는 아직 저희가 제대로 모르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얘네들을 지금 자세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상세하게. 그래서 저랑 뭐 대화가 되는 정도의 내용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HTTP다 하면은 HTTP 이런 서비스입니다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딱 그 정도까지만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쪽 내용들은 나중에 뭐 윈도우나 또는 리눅스 쪽 다루시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을 만들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서버 수업은 아니고 네트워크 수업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하게 되면은 또 내용이 또 이상한 데로 흘러가니까 그냥 딱 대화가 되는 정도? 딱 그 수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TTP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거는 얘도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1-1번을 한번 열어보세요. 1-1번. 프로토콜.pket. 이런 거 업데이트 나오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자, HTTP 말고 얘부터 하자. 자, 요거부터 할게요. 여기 교재 보면은 그 하는 내용 다 나와 있거든요. 하는 내용 다 나와 있는데, 자, DHCP라고 하는 요 서비스부터 먼저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DHCP라고 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은, 일단은 뭐의 약자냐면은, 다이내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이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그래서 DHCP라고 합니다. DHCP. 자, 뭐 하는 서비스냐? 음,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 장치에 필요한 IP 주소 정보를 서버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서버는 응답으로 IP 주소 정보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래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알려준 IP 주소 정보를 네트워크 장치에 자동으로 설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APC 있잖아요. 자, APC 클릭해서 보시면, 자, APC 클릭, 자, 데스크탑. 자, 여기 IP 컴퓨레이션 가시면은 여기 IP 설정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IP 관련된 것들?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도 전 IP 주소 관련 정보들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통신이 안 돼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PC도 클릭해서 데스크탑 IP 컴피레이션 클릭해서 보면은 얘도 IP 주소 정보,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뭐 서버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DNS 서버 IP, 그러니까 이런 게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닫아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때 이 DHCP라고 하는 서비스, 즉 DHCP 서버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은, 자, 얘를 저희가 DHCP 서버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가 서버한테 그 IP 주소 할당 요청을 하게 돼요. 뭐 IP 달라는 얘기죠. 그럼 서버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IP 정보를 이렇게 응답으로 알려줘요. 너 이거 갖다 쓰라고. 그러면 그거 받아서 그냥 세팅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DHC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은 DHCP는 어떤 서비스다? IP 주소 자동 할당 설정 서비스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 만드는 과정은 교재도 다 있긴 한데 어차피 저랑 같이 하니까 저는 이 앞 페이지 보면서. 네. 자, 일단 먼저 APC에서요. IP 컴피레이션 가신 다음에 요 DHCP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이게 뭔 뜻이냐면은 DHCP 클라이언트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IP 할당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DHCP 서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떤 IP가 설정되냐면은 169.254로 시작한 IP가 설정이 돼요. 자, 이거는 IP 못 받았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IP 할당된 게 아니라 IP 할당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이유는 다양하겠죠. 서버가 없거나 아니면 서버가 있는데 구성이 제대로 안 됐거나 뭐 또는 다른 네트워크상에 있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다시 스태틱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서버 클릭하신 다음에 자, 뭐 이렇게 생겼대요. 자, 데스크탑 클릭 그 다음에 IP 컨피그레이션 요거 있죠? 클릭해서 보면은 자, 서버는 IP 주소 정보 설정 다 되어 있으시죠? 제가 미리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서버의 IP는 192.168.1.200번, 뭐, 서드 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이제 여기가 게이트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 IP도 지정이 되어 있고, 또 DNS 서버라고 하는 것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가 DNS 서버다. 네. 근데 DNS 서버 IP가 자기 자신 아닌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서버가 혼자 다 해먹을 거예요. 뭐, DHCP 서버도 할 거고, DNS 서버도 할 거고, 웹 서버도 할 거고, 이메일 서버도 다 할 거고, 한 대에다가 다 몰빵해서 할 거라. 자, 그럼 일단 확인됐으면 닫아주시고, 얘는 여기 X. 자, 어디 가시냐면은 여기 메뉴 중에 서비스라고 한 메뉴가 있어요. 자, 클릭. 자, 클릭하면은 좌측에 서비스 목록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목록이 뭐냐면은 이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목록들인데 여기 DHCP라고 있어요. 두 번째. 자, 클릭. 자, 이거 DHCP 클릭한 다음에 일단 서비스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 되어 있으니까 동작 안 하는 거지. DHCP 서비스. 그래서 일단 ON으로 바꿔주세요. ON, ON. 그 다음에 플레임은 그냥 냅둬도 관계없고요.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랑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알려줄 정보예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어디로 알려줘야 될까요? 192.168점 몇 점 몇? 네, 여기가 게이트웨이인데 192.168.1.254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막 이상한 대로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야, 만약에 이상한 대로 알려주면 글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오타 없이 192.168.1.254 그러니까 192.168.1.254 자, 그 다음에 DNS 서버는 요 녀석이 DNS 서버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DNS 서버 IP는 자기 IP로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192.168.1.200번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254 그다음 DNS 서버 IP는 자기 자신의 IP 얘가 DNS 서버도 할 거라 좀 이따 그 다음에 스타트 IP 어드레스는 192.168.1.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되어 있을 건데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건들 필요 없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할당한 IP 범위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줄 때 IP는 192.168.1점대 그래서 서드 마스크는 25.25.25.0 게이트웨이는 1.254 그다음에 DNS 서버 IP는 1.200번으로 알려주겠다라는 설정이에요. 온 다 되어 있으시죠? 그럼 이제 여기는 세이브 눌러주시면 돼요. 세이브. 세이브 눌러주시면 여기에 착착착 이게 설정이 될걸요?
네, 그러면 게이트웨이랑 DNS 서버 IP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DHCP 서버 구성이 끝났어요. 근데 실제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DHCP 서버 만들 때 이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좀 단계가 길겠지, 거기서는. 자, 그럼 헷갈리니까 서버는 닫아주시고, 자, APC 클릭한 다음에, 자, IP 컨피그레이션 클릭.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동으로 세팅해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DHCP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는 거라, 저 요거 라디오 버튼 클릭하세요. DHCP 쪽. 그럼 IP 192.168.1.1, 마스크 25.25.25.9, 게이트웨이 192.168.1.254, DNS 서버 IP 192.168.1.200번, 이렇게 다 설정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만 X 누른 다음에 커맨드 프롬프트. 자, IP 컨피그 한 칸 띄고 슬래시 올. 자, 보니까 설정 다 되어 있잖아요. 192.168.1.1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IP, 그 다음에 나한테 이 정보를 할당해준 DHCP 서버는 1.200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핑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데, 핑 테스트를 저기 게이트웨이로 한번 보내보죠. 핑 192.168.1.254. 자, 그럼 1.254로부터 리플라이, 응답을 잘 받고 있고요. 또 핑, 서버로도 한번 보내보세요. 핑 192.168.1.200번. 자, 그럼 1.200번으로부터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 건데. 안 되시는 분? 다 되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럼 BPC도 클릭.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BPC도 여기 데스크탑 IP 컨피그레이션 DHCP 클릭. 네, 그럼 192.168.1.2번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IP 이게 설정이 되죠? 네. 자, 그래서 X 그다음에 커맨드 프롬프트 들어가서 IP 컨피그 한 칸 띄고 슬래시 올. 자, IP 192.168.1.2번 받았네요. 1.1은 주면 안 되지. 왜? 옆에 친구가 쓰고 있잖아. 할당해서 중복되니까. 자, 그 얘도 핑 테스트 게이트웨이로 핑 테스트 192.168.1.254 게이트웨이로 핑 잘 되고 그다음에 서버 쪽으로도 핑 응답이 잘 옵니다. 이거 안 되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A랑 BPC에 IP가 없고 통신이 안 되면 그 다음 것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이게 수정시켰다가 좀 있다가 한 시간 뒤에 안 됐는데 이러지 말고 다 돼요? 쓸 건데. 희한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DHCP라고 하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IP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고 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응답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제 응답으로 받아서 어떻게 설정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DHCP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쓰면 편할 것 같아요? 아까 PC가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있을 때 쓰면 편하지 않을까? 아니, PC가 이 기업에 한 500대가 있대. 그러면 그 일일이 수동 설정을 한다면 사람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불편할 거고, 두 번째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기계니까. 예. 그래서 이 DHCP라고 하는 서비스는 PC IP가 필요한 시스템이 많이 있는 경우, 그때 이렇게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네는 클라이언트로 이제 클릭만 하시면 IP가 자동 할당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BPC, APC 헷갈리니까 닫아주시고.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일단 뭐 DHCP가 어떤 서비스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포트번호예요. 포트번호. 외우시라고. 그래서 서버가 67번이고 클라이언트가 68번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A가 DHCP 요청을 보낼 때 출발지 포트 번호는 몇 번으로 되어 있을까? 68번. 그다음에 목적지는 67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겠지.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트워크 수업이니까. 어? 그럼 서버가 받아서 응답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응답 줄 때 출발지 포트 번호는 몇 번? 67번. 목적지 포트는 68번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얘기야. 예약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낼 때 출발지 포트는 68번, 목적지 포트는 67번. 그래야지 서버가 받았을 때 목적지 포트가 67번이니까 그 수많은 요청 중에 아, DHCP 요청이구나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응답 줄 때 출발지 포트 67, 목적지 포트 68로 해서 줘야지 클라이언트가 68번 포트로 이거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예약이 돼 있다는. 그래서 제가 앞전 시간에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메뉴판이라고 했었잖아요. 메뉴판. 네. 그래서 DHCP 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인지 정도 좀 알아두시고 포트 번호를 좀 암기하자. 그리고 그 지금 패킷 트레이스로 이거 만드는 거는 굳이 알 필요 없다. 야, 이거 여기서 만들어서 뭐 하니? 실제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만들 줄 알아야지. 여기는 그냥 프로그램이잖아요. 교육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만드는 방법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처럼 가볍게, 아,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정도? 어, 알아보고 넘어갈 때 지금 필요한 거지. 예. 자, 그럼 이제 A랑 B는 네트워크도 연결되어 있고 IP도 다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통신과 외부 통신도 다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HCP는 IP 자동 할당 서비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PC도 한번 봐보실래요? 그 윈도우 키는 알파벳 R. 자, 윈도우 실행창 나오면 CMD, IP config 잠깐 띄고 슬래시 올. 네, 그 위로 올려서 VM웨어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쭉쭉쭉 올리면 학원 PC는 리얼텍입니다. 랜카드가. 자, 저 같은 경우는 DHCP 사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PC는 뭐야? DHCP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고 여기 이쯤인가? 이쯤에 있지 않나요? DHCP 서버 IP 있지 않나요? 192.168.10.1번으로 나와 있지 않아? 그치? 근데 그 10.1번이 보니까 어떤 IP랑도 똑같죠? 게이트웨이랑 똑같죠? 그 말은 지금 DHCP 서비스를 어떤 애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게이트웨이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게이트웨이도 하면서 DHCP 서버도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건 닫아도 되고, 이거 윈도우 키랑 다시 알파벳 R, ncpa.cpl, ncpa.cpl. 네, 가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저 양반이 왜 저 똑같은 걸 왜 여러 번 실행하냐. 아, 외우시라고. 단축키 저런 거. 확인. 자, 이더넷, VM웨어 이런 건 저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리얼텍, 이더넷. 자, 마우스 클릭 속성. 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사 더블 클릭 아니면 속성.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음 IP 주소 사용이라고 해서 사람의 손을 탔죠? 직접 설정한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 자동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DHCP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아, 저도 지금 저거 자동 받기 선택하면은 저도 IP 받아와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수동 세팅해서 그냥 계속 이거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적어도 윈도우 IP 설정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IP 설정. 그래서 수동 설정할 때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DHCP 서버가 있다면 자동 받기 하시면 되는 거고. 뭐 DNS 서버는 내가 직접
설정해서 써도 뭐 관계 없나 봐요. 그치? 이게 직접 수동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닫아주시고. 네, 그리고 DHCP 어떤 서비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애매모호하네.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서비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DHCP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인지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이거 HTTP, 네,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 1-1번 프로토콜.pcap 그 와이어샤크 프로그램으로 열렸을 건데, 자, 필터에다가 HTTP 하고 엔터해서 보시면, 98번 데이터를 클릭해서 봐볼게요. 자, 일단 HTTP는 여기 포트 번호가 목적지가 80번이라고 되어 있죠. 예약된 포트 번호 8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HTTP는 요거 약자예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이 하이퍼라고 하는 단어가 뭐 과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 텍스트는 다 아시겠죠? 뭐 글자잖아요, 글자. 네. 그다음에 트랜스퍼는 전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지역하면은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차피 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저거잖아요, 글자, 그죠? 네, 글자인데, 그래서 클릭해서 열어서 보시면 뭐 많은 글자들이 일단 들어가 있어요. 네, 글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98번은 이게 이제 HTTP 요청이고, 바로 밑에 101번이 자, 101번 데이터가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응답도 보시면 여기 라인 베이스 텍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밑에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글자 정보들. 그러니까 HTTP는 미리 준비된 많은 양의 글자를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미리 준비된 많은 글자들을 요청하면은 응답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HTTP라고 얘기를 합니다. HTTP. 그러니까 우리가 이 HTTP를 통해서 문서에 있는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현재는 대부분 이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하시죠. 뭐 크롬 브라우저든 파이어폭스든 뭐 MS 엣지든 간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어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예, 이렇게 이제 글자 정보들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진 파일과 뭐 다양한 플래시 영상 파일 뭐 여러 개 데이터들을 제공하지만, 진짜 거의 초창기에는 글자들만 제공을 했었어요. 글자들만. 그 뭐 옛날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까? 봐봐, 이 옛날 네이버 보면은 저 거의 막 이런 글자들밖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옛날 다운도 한번 봐볼까? 다음인가? 다음일까? 이상해. 다음인가? 자, 옛날 다운도 보면은 뭐 글자들이 더 많이 있지 않나요? 보면은 거의 글자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근데 이 HTTP의 이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 보면은 저기 뭐지? 전송되는 이런 글자 정보들이 요청이든 응답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눈에 읽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이디거든요. 아이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다 읽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안이 있어요, 없어요? 보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없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전송되는 글자들이 그냥 평문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잠시만 적당히 좀 테스트할 만한 데 좀 찾아보자. 음.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test.php 블루met닷컴 로그인.php라고 하는 그 지금 경로인데 여기는 뭐 공격 같은 거 이제 연습하라고 제공해주는 사이트거든요. 자, 여기 지금 주의 요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주의 요항. 그치? 그래서 클릭해서 보니까 이 사이트는 뭘 사용하고 있지 않대요. HTTPS를 사용하고 있지 않대요. 그럼 뭘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 주소창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니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HTTP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브라우저마다 조금 출력되는 게 다르게 나오는데, 자, 윈도우 엣지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클릭해서 보니까 이 사이트에 대한 연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이 상태에서 제가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한번 캡처를 할 건데, 음, 자, 제가 제 랜카드를 캡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PC로 입력되고 나가는 이런 패킷들을 지금 다 이렇게 수집하고 있거든요. 자, 그 여기다가 유저네임, 뭐 테스터, 패스워드 뭐 ABCD 1, 2, 3, 4, 로그인. 그럼 당연히 일단 로그인 안 되고요. 자, 한번 봐볼게요. 그냥 검색을 통해서 바로 볼게요. ABCD 1, 2, 3, 4. 그럼 여기 보니까 HTTP 보이죠? 포트 번호는 80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제가 입력했던 아이디 패스워드가 전송된 게 보이죠? 그냥 평문이죠? 그러니까 보안이 있다, 없다? 보안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HTTP만 쓰는 환경에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또는 뭐 금융거래 관련된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카드번호, 유효기간, 그러니까 그런 거 입력해서 보내면 어때요? 금방 노출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HTTP라고 하는 녀석은 보안이 없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냐면은 HTTPS라고 하는 다른 말로 SSL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쓰셔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방금 전에 봤듯이 이런 전송되는 이런 문자들 있지. 이것들이 평문이 아니라 전부 다 암호화가 돼서 전송이 돼요. 암호화. 그래서 저 HTTPS, SSL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보통 이제 보안통신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언제 쓰셔야 돼요? 저런 거는. 말 그대로 그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 있잖아.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환경, 금융거래 관련된 뭐 이런 거 입력하는 환경.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저 SSL을 쓰셔야지 만약에 안 쓰시게 되면은 진짜 손쉽게 자기 정보가 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S로도 접속이 되나? 또 S는 안 해놨네, 거기 사이트. 자, 뭐, 다른 데 갈 필요도 없다. 구글 가볼까? 자, 보니까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하고 자물쇠 아이콘 보이시죠? 네. 그리고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넣어서 보니까 HTTP가 아니라 HTTP S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는 HTTPS를 사용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이트는. 그다음에 그 엣지에서도 자,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소에 HTTPS도 보이고 바로 뭐도 보입니까? 자물쇠 아이콘도 보이죠?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은 연결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HTTPS가 사용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HTTPS. 사용 중인 사이트가 많을까요? 사용을 안 하는 사이트가 더 많을까요? 사용을 안 하는 사이트들이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 만한 사이트들은 다 사용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트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저 안 쓰는 사이트들이.
교육기관, 학원 이런 데도 많이 안 써요. 그건.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제 사이트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해도 되는 사이트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뭐 실제 사이트도 한번 봐보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HTTP랑 HTTPS. 어, 잠깐만. HTTPS는 여기서 확인 가능해요. 자, 1-1 프로토콜.pcap에서 필터에다가 SSL 하고 엔터 해보실래요? SSL. 자, SSL하고 엔터해서 보시면은 238번 데이터를 볼게요. 자, 238번 클릭해서 보면은 자, 목적지 포트 번호가 443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SSL이라고 있네요. Secure Socket Layer. 자, 다 열어서 보시면요. 여기 Encrypted Application Data라고 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뭐예요? 평문이에요? 암호화된 거예요? 암호화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뭐 풀려면은 몇백 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SSL이 2014년도인가 한때는 좀 이렇게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이 암호화된 일부 부분이 복호화가 되는 그런 취약점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와이어샤크로 열었는데 이게 암호화돼서 안 나오고 그냥 보이면 이거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암호화된 걸 푼다는 얘기잖아. 왜 못 푸냐? 암호화된 걸 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키가 필요할 거 아니야, 키. 아니, 문 잠그고 열려면은 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키 크기가 엄청 커요. 예, 근데 그 키를 다 대입하는데 몇백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패킷 트레이스에서 한번 보면은, 자, 서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서버, 그 다음에 서비스, 자, HTTP 클릭하시면, 여기구나. 자, 지금 서비스 다 HTTP랑 HTTPS 다 ON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웹 서버랑 그 다음에 SSL도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할 게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갖고 있는 HTML이라고 하는 파일도 갖고 있고요. 이때 이 index.html은 미리 알아두시면 우리가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사이트 있죠. 이런데. 어? 이런데. 첫 번째로 접속하면 나오는 첫 번째 대문 페이지 있잖아요. 예, 여기가 바로 index.html 파일이에요. index.html 파일. 그래서 에디트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에디트. 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디 사이트에 접근했는데 만약에 뭐 네이버를 접근했다고 할까? 네이버. 막 이런 식으로 막 멋대가리 없이 나오면은 사용자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죠. 근데 초창기에는 이랬어요. 초창기에는 그냥 글자만 주면 됐었거든요. 그게 목적이라. 근데 지금은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 막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막 화려하고 사진도 있고 막 글자 색상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글자를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기에는 좀 밋밋하니까 그냥 어떤 언어를 통해서 좀 꾸며주냐면은 바로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저런 글자 정보를 좀 어떠한 형식, 구색을 좀 맞춰서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것만 사용이 됐는데, 센터, 폰트 사이즈, 색상 파란색. 그럼 이 글자가 파란색으로 나와요. 폰트 크기도 플러스 2가 돼서. 어디에? 센터에. 네. 그리고 웰컴 투 뭐 테스트 웹 서버 이제 이런 아마 문자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데 하이퍼링크. 이 하이퍼링크는 이 글자를 만약에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저 파일로 요청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응답을 해줘요. 우리 이렇게 인터넷 그 브라우저 실행해서 이제 글자 클릭하면은 여기 뭐 어디론가 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 글자를 클릭하면은 이번에는 이 파일을 요청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글자를 또 응답을 받겠죠? 그 기능을 HTML 기능 중에 하이퍼링크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 지금 여기 네이버냐, 지금 본 게? 네이버 맞구나. 자, 네이버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HTML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HTML. 요게 이제 지금 HTML 언어랑 뭐 기타 다른 언어랑 이제 섞여 있는 건데, 스크립트도 들어가 있고. 음. 근데 만약에 이 사용자가 접속했는데, 그러니까 밋밋하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진짜 그냥 메모장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형식을 갖춰서 제공해 주자. 그게 HTML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파일 매니저를 다시 클릭하시면 일로 돌아오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할 건 없어요. 저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APC 클릭하신 다음에 저기 데스크탑에 여기 웹브라우저라고 있네요. 웹브라우저. 자, 그 여기다가 http 콜론 역슬래시 아니 그냥 슬래시 두 개. 192.168.1.200번. 자, 하고 엔터 하면은 어떻습니까? 좀 이쁘장하게 나오지 않나요? 음.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쁘고 화려하게 하려면 CSS라고 하는 거가 하나 더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HTML은 뭔가 이렇게 좀 형식을 갖춰준다면 CSS는 그 형식에다가 뭔가 좀 더 이쁘장하게 포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언어거든요. HTML 이런 거는 한두 시간만 좀 투자하시면 금방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언어도 아니고. 자, 일단은 HTTP. 이때 포트 번호 몇 번 사용하죠? 80번이겠죠? 80번. 그리고 이 전송된 내용들 어때요? 다 평문이겠죠? 평문. 그리고 아까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그 HTML 기능이 있었다고 했는데, 요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제 요 파일을 요청해서 응답을 받아오죠, 이렇게. 백을 누르면 또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가기가 되네요. 이번에는 브라우저 닫으신 다음에 다시 열어서 HTTPS. 자, 이번에는 HTTPS 콜론 슬래시 두 개. 192.168.1.200번 하고 엔터. 자, 요거는 이제 HTTPS입니다. SSL. 그러니까 얘는 포트 번호 몇 번 사용했을까요? 440? 네, 3번을 사용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요청, 응답 전부 다 이거 평문입니까? 다 암호화가 돼서 됐을까요? 다 암호화가 됐었겠죠? 물론 우리는 결과만 보니까 평문으로 보이지만은 네트워크상으로 전송될 때는 전부 다
암호화가 돼서 전송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닫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어떤 서비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HTTP는 뭐다? 미리 준비된 많은 양의 글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그리고 HTTPS라거나 SSL은 뭐다? 전송하는 글자들을 어떻게 해서 보내죠? 암호화해서 네, 전송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TP를 먼저 알아볼게요. FTP. FTP라고 하는 얘는 어떤 서비스냐면은 저게 뭐의 약자냐면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러니까 파일 트랜스퍼 트랜스퍼인가? 트랜스포트인가? 음. 제가 생각 없이 얘기하면 거의 맞아요. 근데 갑자기 고민하면은 틀려요. 생각 없이 얘기하면 맞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이 이게 파일이 아니죠. FTP. 그럼 얘는 뭘 전송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파일. 아,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TTP랑 차이가 뭘까요? 얘는 글자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면 얘는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얘기예요. 파일. 파일. 그러니까 다양한 파일들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 근데 얘는 왜 두 개가 있냐면요. FTP 21번은 얘가 만약 FTP 서버라면 얘가 클라이언트고, 자, 클라이언트가 FTP 서버에 연결할 때 쓰는 포트 번호고요. 그다음 FTP 데이터는 서버의 정보 또는 서버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서버로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포트 번호가 20번입니다. 좀 특이한 경우에 원래 대부분의 서비스는 포트 번호 하나 가지고 다 하거든요. 근데 FTP라고 하는 저 녀석은 연결할 때는 21번, 그다음에 전송할 때는 20번 이게 따로따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로 비유하자면 전화 연결하고 나서 대화하려면 또 한 번 또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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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인데 상담원 연결하려면 전화하자마자 상담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전화 연결하고 21번 가지고 그다음에 상담원 연결하려면은 20번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TP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연결할 때, 그다음 FTP 데이터는 전송할 때. 자, 연결할 때 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과정.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서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지금 서비스 목록이고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있다. FTP. 자, FTP 클릭. 기본적으로 계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 시스코, 패스워드 시스코. 근데 저희는 그 하나 만들까요? 아이디 어드민, 아니다. 아이디 뭐랄까? 테스트로 할까? 비밀번호 1, 2, 3, 4. 막 비밀번호 막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 자, 아이디 테스트, 패스워드 1, 2, 3, 4. 그다음 여기 다 체크할게요. 쓰기, 리드, 딜리트, 리네임, 리스트 다 체크. 권한입니다, 권한. 쓰기가 있다면 파일을 업로드 가능하고요. 리드가 있다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거고요. 딜리트가 있다면 파일을 삭제할 수 있고, 리네임은 파일 변경, 이름, 리스트는 그 FTP 서버 디렉토리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 체크하시고 애드, 그럼 여기 테스트, 패스워드 1, 2, 3, 4, 퍼미션 다 추가가 되셨죠? 그다음 밑에가 뭐냐면은 파일이에요, 파일. 이 지금 FTP 서버 갖고 있는 파일인 것 같아요. 파일이 몇 개가 있냐? 1부터 19, 19개가 있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서비스는 온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닫아주시고, 자, APC로 갈게요. 자, APC에서 보면은 FTP를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웹브라우저처럼. 그래서 그 커맨드 프롬프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FTP 한 칸 띄고 192.168.1.200번 자, FTP 한 칸 띄시고 192.168.1.200번 하고 엔터. 네, 그 유저네임이라고 해서 아이디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자, 테스트 하고 엔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질문이 있는데 패스워드 입력이 안 돼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입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입력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엔터. 그러니까 입력했다고 이렇게 입력했다는 표기 응답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거 안 보여줄 것 같아요? 보안인데 누가 뒤에서 봤을 때 임마 이거 패스워드 내 자리구나. 자릿수 알면은 절반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패스워드 푸는데 몇 자리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 패스워드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1, 2, 3, 4 하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이때 포트 번호 몇 번 썼을까요? 지금 FTP 서버 연결하고 로그인 과정까지 했죠? 이때 포트 번호 몇 번? 21번 써요.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접속이 됐으니까 로그인도 됐으니까 dir 하고 엔터 하시면 dir이 디렉토리의 약자인데 지금 FTP 서버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건 서버에 있는 정보 아닌가요? 몇 번 썼을까요? 포트 번호? 예, 20번 썼단 말이에요, 이거. 20번. 자,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한번 해보죠. 자, 뭔가를 요청해서 얻을 때는 대부분 get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get 한 칸 띄고, 어, 맨 밑에 거 받을까? 이거 다 입력하기 번거로우니까 드래그 한 다음에 카피, 마우스 우클릭 카피, 다시 우클릭, 페이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아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고 싶은 파일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 입력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라고. 마우스 우클릭, 카피, 페이스.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돼요. 예, 지금 다운로드 중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파일 트랜스퍼 진행 중이라고. 몇 메가짜리냐? 3메가짜리죠? 예, 여기 1메가가 공 6개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이젠 다 아시겠죠, 단위? 그러니까 이거 3메가입니다, 3메가. 3메가를 하루 종일 봤네요. 20초 걸렸네. 자, 이 지금 다운로드가 됐어요. 이때도 포트 번호 몇 번 이용한다? 20번. 야, 답에 드래그 해놨네. 20번 포트 이용합니다. 확인해 보죠. 자, 나가시고요. 큐이트로 나가시면 돼요. 뭔가 접속하고 나갈 때는 엑시트가 안 되면 큐이트로 나가시면 되고,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나가시면 되고, 네. 둘 다 안 되면 컨트롤 C 하시면 되고. 자, 나왔으면은 이 PC에서 dir 하고 엔터해서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메가짜리. 다운로드 되어 있어? 네, 다 되어 있죠. 이번에 업로드도 해보죠. 업로드. 아까 권한 다 체크했잖아. 쓰기도 가능하도록. 자, PC에 지금 샘플 파일 텍스트라고 뭐 하나 있대요. 26바이트짜리. 요거를 좀 이따 입력해야 되니까 드래그해서 마우스 클릭 카피 일단 미리 해놓으시고요. 우클릭해서 카피. 자, FTP 192.168.1.2건 아이디 테스트 패스워드 1, 2, 3, 4 이때 포트 번호 몇 번이라고요? 21번. FTP 서버 연결과 로그인 과정 다 21번. 자, 업로드 할게요. 업로드 할 때는 명령이 이 푸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이밀겠다 뭐 이런 단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파일명 하고 엔터. 26바이트짜리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예, 다 끝났네요. 트랜스퍼 컴플릿.
네, 그럼 확인해 보세요. dir 하고 엔터. 자, dir 하고 엔터 해서 보시면, 여기 샘플 파일 점 텍스트라고 26바이트 올라가 있네. 그치? 이렇게. 뭐 삭제도 된다고 했었는데, 뭐 그건 넘어가죠. 네. 나오세요. 자, 지금 업로드할 때도 포트번호 몇 번입니까? 20번이 되는 거죠. 20번. 그래서 FTP 서버 연결과 로그인할 때는 21번, 그 다음에 서버의 디렉토리를 조회하거나 뭐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때는 20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HTTP랑 FTP랑 차이점은 뭐죠? 둘 다 똑같이 데이터를 주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어떤 식이죠? HTTP는 미리 준비된 많은 양의 글자를 주는 녀석이라며 FTP는 뭐 미리 준비된 파일 자체를 주거나 복구거나 이렇게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하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데이터는 다 글자라고. 그렇죠. 자, 근데 FTP도요, 단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면, 자, 지금 여기 FTP, 여기 21번 보이시죠? 네, 여기 포트 21번. 제 FTP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뭐가 보이는 것 같아?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안 있어요, 없어요? 보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보여드리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 보이잖아. 유저원, 센터위스. 다 보이고. 그러니까 보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FTP 말고 FTP 데이터도 보안이 없어요. 자, FTP 데이터는 보니까 포트 번호 몇 번 보이죠? 20번 보이죠? 20번? 아유, 이거 말고 다른, 좀 많은 거 없나? 이거 서버 리스트 본 것 같은데? 자, 보니까 다 평문으로 다 보이잖아요. 제가 그 dir 한 것 같아요. 서버 그 디렉토리 조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평문입니다. 평문. 그러니까 FTP도 보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 쓰셔야 돼요? 적어도 로그인하는 과정에서는. 이거 SSL 있죠? 이걸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안 써는 거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일단 자체적인 보안은 없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넷이랑 SSH를 볼 건데, 텔넷은 어떤 서비스냐면은, 텔넷도 이게, 음, 자, 이렇게 보죠. 만약에 APC가 만약에 뭐 관리자, 여기 관리자 따로 있구나. 얘가 이제 관리자래요. 관리자, 담당자, 관리자. 그지 라우터에 볼 일이 있답니다. 그 라우터에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라우터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만약 관리자는 사무실이 2층이고 라우터는 만약에 저기 5층에 있대요. 그럼 5층까지 가서 라우터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매번 그렇게 접속하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럴 때 텔넷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그냥 본인 PC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접속할 수가 있어요. 어? 접속. 예, 그래서 접속을 해서 여기 요 PC에서 A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하면은 여기에 전송돼서 입력이 돼요. 만약에 B라고 하는 문자를 여기 노트북에서 입력하면은 B라고 하는 문자가 전송돼서 이 라우터에 B라고 하는 문자가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 자리 편히 앉아서 저 라우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명령어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이건 바로 접속하면 됩니다. 관리자가 여기서 하죠. 관리자 노트북이 있었네. 관리자 클릭, 데스크탑, 자, 커맨드 프롬프트, 자, 클릭. 자, 여기서 텔넷 한 칸 띄시고 192.168.1.254.
자, 텔넷. 네, 한 칸 띄시고 192.168.1.254 하고 엔터. 자, 유저네임 어드민, 패스워드 아마 시스코로 놨을 거예요.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시스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뭐 입력했다는 표식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자 노트북인데 지금 라우터 1번을 접속을 한 거예요. 이 텔넷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A 한번 입력해 볼래, A? 자, A를 입력하면은 여기 노트북에서 입력한 거 아니야? 노트북 키보드로? 근데 그 A가 전송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입력이 됐다는 것을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 A가 보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봐봐. 이 노트북 키보드에서 A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A 문자가 전송이 돼요. 그럼 여기 A가 입력이 되죠. 근데 응답으로 A를 입력했다는 거를 만약 응답을 안 주면 우리 화면에 이 A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작업할 수 있어, 없어? 뭐 감으로 작업해야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응답을 주는 거고. 근데 이 패스워드는 왜 안 나오는지 알겠어? 입력했을 때? 패스워드 입력했을 때 이런 입력이 됐다는 이런 응답을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지. 왜 주면은 몇 자리인지 보이잖아. 아니면은 응답을 A가 아니라 별로 줘도 되죠, 별. 보통 어디 사이트 로그인할 때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면 별별별별 아니면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게끔 해주는 애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그 시스템들은 안 보여줘요. 그냥 응답을 안 줍니다. 또 B 누르면 여기 관리자 노트북에서 B를 입력했고, B가 전송이 되고, 또 B가 입력됐다는 것을 응답을 주니까 B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텔넷은 HTTP랑 차이점이 뭐인 것 같아요? HTTP는 미리 준비된 많은 양의 글자를 주는 거죠. 근데 텔넷은 미리 준비된 겁니까? 실시간입니까? 실시간 입력된 키보드 글자를 바로바로 주는 서비스예요. 결국에 다 공통성이 뭐야? 다 글자 아니야, 글자? 음. 그래서 텔넷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명령어 두들겨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뭐 네트워크 장비든, 뭐 시스템이든, 뭐가 되든 간에. 그래서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고, 백스페이스 바도 전송되는 거야, 다. 그래서 여기서 쇼, 한 칸 띄고 IP, 한 칸 띄시고 라우트 하고 엔터 하면은, 자, 이 명령을 실행하고 이렇게 응답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자는 2층에 있어, 사무실 2층인데, 얘는 5층이래요. 그럼 5층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죠. 어. 만약에 나는 서울 본사에 있고, 관리 장비는 만약에 대전에 있대. 그럼 대전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알면서도 가면은, 시간 때우러 가는 거죠. 사무실이 지겹거나, 바람 좀 쐬거나. 근데 일단 나갈게요. 엑시트. 자, 엑시트 하면은 텔넷 종료가 됩니다. 네, 포트 번호 23번 사용하고요. 텔넷도 그 단점이 있어요. 그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요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 보여드려야 되는데, 없네. 이거 다 여기 없구나. 여기 이걸로 보자. 여기 필터에 가시면 필터, 텔넷이라고 있어요. 텔넷. 잠시만요. 네, 봐볼게요. 자, 필터에다가 텔넷이라고 하고 엔터 하면은 텔넷 애들 나오시죠? 네, 포트 번호는
23번으로 되어 있어요. 23번. 자, 그래서 요거를 몇 번을 보시냐면은 2081번 데이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2081번. 자, 틀렛을 열어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 A, 우리 아까 A 눌러봤잖아. 그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2086번 보니까 D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글자가 전송이 돼요. 문자가.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보려면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팔로우 TCP 스트림이라고 있어요. 클릭하면은 전송된 문자 내용들이 한 방에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전송된 거고요. 파란색이 받은 겁니다. 패스워드는 빨간색만 나오지. 파란색 안 나오지. 응답이 없다는 얘기지. 패스워드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던 거였고, 패스워드. 그러니까 텔넷은 보안이 있다, 없다? 보안이 없다. 다른 파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지금 텔넷인데요. 한 방에 볼게요, 바로 그냥. 자, 보니까, 자, 로그인 과정 입력된 아이디 패스워드 다 보이죠? 유저 1, 패스워드 센터 OS, 그 다음에 접속해서 뭐 요거했고, 그 다음에 결과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텔넷은 보안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텔넷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현재?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너무 유용하잖아, 다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거 쓰냐면은 SSH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SSH. 요거는 여기 1-1번에 없기 때문에 제 거 보세요. SSH는 보니까 포트 번호 몇 번인 것 같아요? 22번 되어 있죠? 22번. 자, SSH는요, 아까 SSL처럼 전송하는 문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인크립티드 패켓, 은니카, 암호화. 다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텔넷이랑 거의 똑같아, 목적은. 텔넷이랑 똑같은데 전송하는 문자들을 다 암호화해서 보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ES, 이거 암호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MD5, 아니, 그, 인증 알고리즘. MD5는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AES는 암호화 알고리즘, MD5는 인증 알고리즘인데, 해시 함수, 권장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SSH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요. 전송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암호화도 하고 인증까지, 검증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텔레스로 보였던 것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거 다 암호화된 건데 이거 어떻게 봐. 그래서 얘도 한 방에 보면은 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우리 눈에 익히는 얘네들은 뭐냐면은 나랑 너랑 암호화랑 인증을 할 건데 암호화 알고리즘과 인증 알고리즘 어떤 걸로 쓸 거냐라고 협의하는 단계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우리 눈에 읽혀 안 읽혀요? 읽히긴 하지. HC. 근데 우리 눈에 이렇게 문장처럼 안 읽히잖아. 글자 그 문장처럼 그죠? 예. 이게 다 암호화가 된 거예요, 암호화. 예, 암호화. 자, 그래서 이거 SSH도 한번 접속 한번 해볼게요. 자, APC에서 APC 클릭, 커맨드 프롬프트. 아니다. 저 관리자에서 하죠, 관리자. 관리자 노트북에서 SSH 한 칸 띄고 마이너스 L 1 아니에요. 소문자 L 네, 한 칸 띄고 192.168.1점 아니다. 잠깐만. 아이디 어드민 한 칸 띄고 192.168.1.254. 이 마이너스 L 로그인이 로그인. 로그인 있죠. 그 로그인 이거 네, 소문자 L입니다. 그다음 아이디 그다음에 그 IP 주소. 자, 엔터. 패스워드 시스코였어요. 네, 로그인 잘 되시죠? 자, 얘도 A를 입력하면 어때요? A가 전송이 되고 여기 A가 입력했다는 것을 응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 화면에 A가 보인다는 얘기죠.
겉으로 봤을 때는 텔넷이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근데 이제 네트워크로 전송될 때는 통번이 아니라 어떻게 저희가 암호화가 돼서 전송이 되는 거죠. 네, 나올게요. 엑시트. 자, 그래서 포트 번호 몇 번이죠? SSH 22번입니다. 22번. 그래서 SSH는 이게 앞에 S가 Secure, 보안, 네, Secure Shell의 약자예요. 네, Secure Shell. 여기까지 대문자로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SSH. 그리고 텔넷은 텔넷 타입 네트워크 약자. 그래서 텔넷, 텔넷, 요거 약자. 음. 자, 그러면은 뭐 몇 개 안 했지만 정리 좀 잠깐 해볼까? 얘는 뭘 전송한다고요? 많은 양의 글자. 응?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많은 양의 글자. 플랫은, 예,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문자, 글자 전송. 그다음 FTP는 미리 준비된 파일을 전송하는 서비스. 알겠죠? 세, 세 가지 공통사항은 보안이 있다, 없다? 보안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보안이 없다는 거는 그냥 우리 눈에 읽히면 보안이 없는 거예요, 평문. 그래서 HTTP는 어떤 거 쓰죠? HTTPS를 같이 쓰자. 그 다음에 FTP도 얘를 같이 쓰자. 네. 근데 텔넷은 그냥 어떤 거? 이거 갖다 버리고 그냥 이걸 쓰자. 아시겠지? 얘는 SSL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녀석이 있는데 SSH.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서비스 알아볼까요? 그다음 요거부터 알아볼게요.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제 DN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저게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DNS. 음. 자, 여기 이제 어떤 서비스냐면은 만약 여러분 PC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구글이 이렇게 있대요. 구글 웹서버. 네, 그럼 이 구글의 웹서버 IP가 142점, 뭐 250점, 207점 100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PC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실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소 가지고 접근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치? 다 어떻게 하십니까? 따따따 구글닷컴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문자로 되어져 있는 그 이름이고 근데 실제 접근하려면 그 목적지 IP 주소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PC는 이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야 몰라요, 처음에?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DNS 서버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DNS 서버. 그래서 DNS 서버가 만약에 IP가 뭐 이걸로 되어 있답니다. 자, 지금 제 PC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DNS 서버 IP가 168.126.63.1번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 PC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 제 PC는 이렇게 그 브라우저 실행해서 따따따.google.com 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 DNS 자기가 알고 있는 DNS 서버한테 그 DNS 요청이라고 하는 걸 보내요. DNS 요청. 그러면 이 DNS 서버가 이 요청을 받으면 이 DNS 서버 안에는 이 이름에 대한 IP는 이거야 라는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없으면 또 요청해서 받아오거든요, 얘도. 그래서 지금 PC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요청 내용이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 IP 뭐냐고. 그럼 자기가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얘한테 DNS 응답을 줍니다. 응답. 그럼 PC는 이제 이 도메인에 이걸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도메인. 그럼 이 도메인에 대한 IP를 이제 알지 않나요? 그럼 목적지 IP 주소를 저 142.250점, 207.100으로 설정해서 HTTP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네? 만약에 홍길동이 김밥 천국에 전화해서 좀 김밥을 주문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몰라. 어? 그래서 전화국 114에 전화를 해서 김밥 천국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김밥 천국은 전화번호 몇 번입니다. 그럼 전화번호 아니니까 여기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지금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음. 그러니까 이런 DNS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랑 이런 서버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사이트에 또는 어디 장비, 어디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접근할 때 IP로 접근할 필요 없이 이름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구글이 IP가 바뀌었대요. 응? IP가 이게 아니라 막 다른 걸로 바뀌었대. 막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사용자들은 또 바뀐 IP로 접속해야 되니까 번거롭지 않나요? 네. 근데 뭐만 바뀌면 되죠? 이거 DNS 정보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사용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따따따점? 구글닷컴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DNS 서버한테 요청해서 그 IP 받아온 다음에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DNS 서비스라고 합니다. DNS. 어떤 서비스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여기서 먼저 봐보자. 그 1-1번에서 필터에다가 DNS하고 엔터. 그다음에 위로 쭉 올리신 다음에 55번 클릭해 보실래요? 55번. 자, 55번 클릭해서 보니까 포트 번호 몇 번 보이죠? 53번 보이죠? 자, 여기 도메인 네임 시스템 열어서 보시면은 큐어리스라고 있어요. 자, 그럼 보니까 이 172.16.5.254가 얘가 이제 KT DNS 서버 IP거든요. 그래서 KT DNS 서버한테 어떤 도메인에 대한 IP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 따따따점 네이버닷컴은 IP가 뭐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KT DNS 서버한테. 그 응답을 보시면은 응답이 몇 번 보시면 되냐면 60번 봐보세요. 60번. 자, 60번 패켓 클릭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응답이거든요. 응답. 출발지가 KT DNS 서버 IP잖아요. 그 응답을 보면은 여기 앤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앤서. 자, 앤서 열어서 보니까 야, 네이버 얘네들은 IP가 이거야라고 알려주네요. 여기 DNS입니다. 그럼 이제 IP 알아왔으니까 목적지를 저걸로 세팅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자,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서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왼쪽 그 서비스 쪽에 DNS가 중간에 있네요. 중간 정도에. 자, 일단 서비스 온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저희 몇 개만 넣을게요. 따따따점, 패스트닷컴,
IP는 192.168.1.200번. 예, 따따따.test.com IP는 192.168.1.200번. 요놈의 IP, 서버 IP로. 됐으면 add, 그 다음에 ftp.test.com IP는 똑같이. 왜냐면 얘가 웹서버, 뭐 FTP 서버, 뭐 무슨 서버 얘가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자, 이름만 다르게 하고, 어드레스는 192.168.1.200번으로. 자, 됐으면 add. 자, 그 다음에 mail.test.com IP는 계속 동일합니다. mail.test.com IP는 192.168.1.200번. 그러니까 얘가 이메일 서버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자는 얘기예요. 자, 됐으면 add. 자, 마지막 ns.test.com. 이거 ns는 네임 서버,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 그래서 ns.test.com. 자, 됐으면 add 불러주시고요. 이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가 도메인이고요. 앞에는 저기 호스트라고 해요. 호스트. 아, 도메인은 돈 주고 사셔야 돼요. 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 앞에 호스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임의대로 막 쓰시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서비스와 관련된 이름 쓰시는 게 사람들한테 알아보기 좀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호스트들은 키워드가 대부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저희 그 클라우드 수업을 진행하면은 도메인 하나씩 구매하실 거예요. 네, 500원짜리. 1년에 500원. 자, 다 됐으면은 여기 온 다 되어 있으시죠? 그럼 닫아주시고. 자, APC에서 테스트 해보죠. nslookup test.com 하고 엔터 하면은 이 nslookup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DNS 서버한테 DNS 요청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S 서버 얘한테 요청해서 받아온 정보. 자, 요 이름의 IP는 몇, 1.2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nslookup 따따따 뭐 했지? FTP 그 다음에 메일 메일이죠. 메인이 아니고 메일 그 다음에 NS 확인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얘 혼자서 다 할 거니까 다 어차피 응답은 다 1.200으로 오지 않나요? 그치? 야,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이 서버 한 대에다가 이런 거 서비스 몰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의 서버에다가 막 웹 서비스 막, 어? DNS 서비스, FTP 서비스를 다 하고 앉아 있잖아. 이러면 안 돼, 원래. 근데 저희는 어차피 지금 서버 수업이 아니고 그냥 포트번호랑 뭐 어떠한 서비스다, 뭐 그 정도만 알아보는 거라 한 대에다 다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응답 잘 다 오십니까? BPC에서도 해보실래요, BPC? 자, BPC 클릭한 다음에 데스크탑, 커맨드 프롬프트, nslookup, 따따따 test.com, 그 다음에 FTP, 그 다음에 메일, 마지막 NS.
그러니까 DNS 서버 얘한테 요청해서 그 응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다 잘 되시죠, 응답. 그러면 APC 클릭해서 APC, 예, CMD 얘는 닫아주시고, 자, 웹브라우저 열어서 웹브라우저. 자, 여기다가 http 이제 따따따.test.com 이렇게 해도 접속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는 어떻게 접속했었지? IP로 하지 않았어요? 192.168.1.200번? 그때는 DNS 서비스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름으로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커맨드 프롬프트로 가서 FTP, 자, FTP 한 칸 띄고 ftp.test.com, ID 테스트, 패스워드 1234 나오시면 돼요.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FTP 접속했었어요? FTP 192.168.1.200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제는 DNS가 있으니까 저렇게 도메인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접속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DNS라고 하는 서비스가 없다면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IP로 접속하셔야 돼요.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이렇게.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 인터넷 초창기 때는 저런 도메인도 많이 없었고 DNS 그런 서비스도 많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터넷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미국의 어디 사이트는 IP가 몇 점 몇 점 몇 점 몇이다 이런 책도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보고 이제 접속하고 막 그랬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자, 이런 도메인은 저렴할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네, 비쌉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는 이제 500원짜리 저렴한 거 이제 살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 DNS 서비스 포트번 53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서비스 한번 알아볼게요. 어,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대. 자, 그 A가 B한테 그 편지를 보내겠대요. 그러면 어디 한번 거쳐서 가야 되죠, 편지가? 우체국 한번 통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A가 B한테 편지 보낼 때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디로 갑니까? 우체국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이 우체국 역할을 하는 애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메일 서버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메일 서버. 자, 그러면 이때 A가 B한테 편지를 보내겠대요. 이메일. 자, 그럼 이때 A는 B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낸 걸까요? 이메일 서버한테 보내요.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바로 SNTP입니다. 그리고 또 SNTP는 이메일 서버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리 가입자가 아니야. 그러면 다른 이메일 서버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메일 서버한테 보낼 때도 SMTP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가 아니라 SMP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네. 사용하게 되어 있어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거만 쓰는지 또 오해를 하니까. 네. 뭐의 약자냐면은 앞에 S가 심플, 심플. 샌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심플이더라고.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그냥 저거 S를 샌드라고 얘기합니다. 샌드. 샌드 메일. 그래서 일단은 뭐의 약자냐면은 심플 적어드릴까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 뭐가 심플한지는 모르겠어요. 복잡해 죽겠는데. 복잡한데? 왜 앞에 하필이면 심플이라고 붙였는지. 자, 그래서 A가 B한테 이메일을 보낸다? 그럼 B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메일 서버한테 보내고 또 이메일 서버도 다른 이메일 서버한테 보낼 때 요걸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B는 자기한테 온 이메일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A한테 받아야 돼요? 얘한테 받아야 돼요? 얘한테 받아야지. 이메일 서버에 각각의 계정에 대한 사서함이 다 있어요. 뭐 영어로 하면 메일박스겠죠. 영어로 하면은 네, 메일박스인데 한글로 적었네. 일단. 네. 그럼 A가 B한테 이메일을 보낸대. 그럼 SNTP를 통해서 얘한테 보내면 B한테 온 이메일이니까 어디다 저장해 놓을까요? 여기다 저장해놔. B한테 온 이메일이니까. 그럼 B는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이메일을? A가 아니라? 서버한테 요청해서 어떻게 이거 갖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때 쓰는 게 바로 팝3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팝3. 팝3. 팝3는 뭐의 약자냐면은 호스트, 오피스, 네,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호스트, 오피스. 이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체국 아닌가요? 우체국? 그러니까 그 우편 아저씨들이 편지를 갖다 주시면 실제는 어떻게? 우체국에 있는 편지를 갖고 가야죠, 원래는. 사서함에 있는 거를. 그래서 SMTP는 짧게 요약하면은 편지 보낼 때, 받을 때, 언제 쓰는 거다? SMTP, 보낼 때, 받을 때, 보낼 때, 예. 그냥 팝소리는 편지, 받을 때 쓰는 거예요. 이메일 받을 때.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단순한 우편 전송 프로토콜 아니에요? 응. 우체국 프로토콜. 되게 이상하다. 나 팝3. 자, 그래서 SMTP는 포트 25번, 팝3는 110번이래요.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SMTP가 있는데 포트 번호 몇 번입니까? 25번으로 되어 있죠? 25번. 근데 좀 보니까요, 또 이게 또 다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뭔가가? 그치? 한 방에 봐볼게요. 자, 보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안녕 유저투가 다 보이는데? 음. 그러니까 보안이 있어요, 없어요? 보안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팝3도 봐볼게요. 자, 여기 이제 팝인데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자, 포트 번호 몇 번입니까? 110번. 참. 얘도 보니까 우리 눈에 막 이렇게 읽히는 게 보이는데요. 뭐인 것 같아, 이거? 아이디 패스워드. 자기한테 온 편지 받으려면 로그인해야 되거든. 이메일 서버로.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보이고요. 유저 투 센터에스. 그 다음에 편지 내용.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안녕 유저 투. 다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SNTP, 팝3 둘 다 보안이 있다, 없다? 보안은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떤 거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메일 보호 기능 이런 걸 쓰든지. 자, 그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서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서버 클릭하신 다음에 서비스에 가면은 밑에서 두 번째 이메일이라고 있네요. 이메일. 자, SMTP 서비스 온, 그다음 팝3 서비스 온 다 되어 있고, 도메인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도메인을 test.com. 자, 도메인 네임을 test.com.
그다음 오른쪽에 셋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메일 계정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유저 1 패스워드가 1, 2, 3, 4,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번에는 유저 2 패스워드 1, 2, 3, 4 할게요, 다. 아이디 유저 1, 유저 2, 패스워드는 둘 다 1, 2, 3, 4. 이메일 서버 구성이 이렇게 간단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는 윈도우든 리눅스든 좀 단계가 길어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네, 그러면 X 눌러서 닫아주시고. 자, A, BPC. 자, BPC에서 요거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 ns루커 메일.test.com 했을 때, 아까 전에 확인 다 했던 건데, 혹시 모르니까, mail.test.com에 대한 IP 정보 잘 받아오십니까? DNS 요청해서. 잘 못 받아오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자, BPC에서 ns루커 mail.test.com 다 응답 잘 받죠? APC에서도 해보실래요? APC. ns루커 mail.test.com 했을 때, 요 이름에 대한 IP 정보 잘 받아오는지 확인. 네, 잘 받아오십니까? 음, 자, 그러면 APC 클릭한 다음에요. 아, 제가 APC지. 자, 커맨드 프롬프트 얘는 닫아주시고, 자,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딘가, 여기 있다. 이메일이라고 있죠, 이메일. 네, 그림만 봐도 알겠다. 클릭. 자, 너의 이름. 영어로 아무거나 적으세요. 자, 저는 잠깐, 김. 자, 이메일 어드레스는 얘를 유저 1으로 할 거예요. APC를. 그래서 유저 1 골뱅이 테스트닷컴. 이름은 아무거나. 근데 이메일 주소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아까 서버에다 만들었던 계정 있죠. 유저 1. 그다음에 서버에 만들었던 도메인 골뱅이 테스트닷컴. 자, 인커밍 메일 서버는 편지 보내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인커밍이잖아. 네, 편지 받는 거니까 팝3 서버 IP를 입력하면 되고, 아웃고잉 메일 서버니까 이건 뭐예요? 편지? 보내는 쪽 서버 IP를 서버를 넣는 건데, 저희는 어차피 얘 혼자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서버 IP를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DNS가 있으니까 email.test.com, 메일 서버에 도메인을 넣어 주셔도 돼요. 도메인 이름, mail.test.com, 아니면 그냥 IP를 넣으셔도 돼요. 그 메일 서버 IP. 자, 그다음 유저네임은 유저1, 그다음 패스워드는 1, 2, 3, 4였죠? 1, 2, 3, 4. 뭐 안 되는 걸 바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질문해도 되잖아, 그죠? 나중에. 자,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1, 2, 3, 4 하고 세이브. 이게 더 어려워, 이씨. 자, 그다음 BPC. 자, BPC도 커맨드 프롬프트는 닫아주시고, 이메일. 자, 이름 뭐 아무나 드세요. 뭐라 하지? 그냥 박이라고 하죠. 자, 주소는 유저2 골뱅이 테스트닷컴. 자, 이름은 뭐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이메일 어드레스는 유저2 골뱅이 테스트닷컴. 그 다음에 메일 서버 mail.test.com 다 넣어주시고, 자, 유저네임 유저2 패스워드 1, 2, 3, 4.
네, 입력 다 됐으면 세이브. 네, 그럼 이제 APC로 다시 갈까요? 자, APC 클릭해서 여기 타이틀 보면은 이게 A인지 B인지 나오잖아요. 네. 자, APC가 맞다면, 자, 편지를 한번 보내보죠. 이 컴포즈 버튼이 편지 쓰는 건데, 자, 얘 눌러주시고, 자, to, 누구에게니까 user2 골뱅이, 네, test.com, 네, 하이, 그냥 user2, 네, 적당히 그냥 적으세요. 그래서 user2 골뱅이 test.com, 자, 됐으면은 샌드, 자, 샌드를 누르면 이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밑에 석세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어디로 간 거지? 편지가 얘한테 간 거죠? 네. 자, 그럼 BPC 클릭해서, 자, BPC는 편지를 받으려면 리시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시브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메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편지 받았고, 얘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서버한테 요청해서 받은 거죠? 자, 이때 A가 서버한테 편지 보낼 때 쓴 게 뭐라고요? SM, TP. 자, 방금 BPC에서 리시브 눌러서 요청해서 받아왔죠? 이때 쓴 게 뭐라고요? 팝3. 네. 자, 그러면 답장도 한번 해볼까?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리플라이. 자, 여기다 답장 보내세요. 그냥 헬로 유저 원, 헬로 유저 원. 자, 그 다음에 샌드. 자, 샌드가 됐으면 닫아주시고, 자, APC에 가서 리시브 누르면, 자, 답장 받았네요. 그쵸? 이렇게.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B가 답장 보냈어요. 얘한테 보냈겠죠? 이때 어떤 거 썼다고요? SMTP. 예. APC는 자기한테 온 답장을 얘한테 요청해서 받아갔겠죠? 이때 쓴 게 뭐다? 팝3. 그러니까 보낼 때는 SMTP, 받을 때는 팝3. 예. 포트 번호는 SMTP는 25번, 팝3는 110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남은 건 두 개 정도 더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NTP를 알아볼게요. 얘는 금방 끝나는데, NTP는 뭐의 약자냐면은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이름만 봐도 얘는 뭐 하는 녀석인 것 같아요? 시스템 시간 동기화할 때 쓰는 녀석이에요. 시스템 시간. 우리 윈도우즈도 오른쪽 밑에 보면은 날짜 시간 있지 않나요? 네, 그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날짜 시간, 마우스 우클릭, 그 날짜 시간 조정이라고 있죠? 네, 날짜 시간 조정. 네, 클릭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시간 서버라고 해서 이제 NTP 서버인데 윈도우즈는 time.windowscom이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을 갖고 있는 서버한테 시간을 동기화를 받아요. 시간. 이게 PC를 한동안 안 키면 시간이 좀 틀려져.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다르겠지만 뭐 하루에 세 번, 뭐 하루에 두 번, 아니면 내가 예약한 날짜, 시간, 뭐 그때 이제 동기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는 보니까 5월 1일이네. 어제 9시 28분 50초 때 동기화가 됐대요. 그렇죠? 만약 요거 누르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그 시간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시간은 어디 시간 받아오냐면은 세계 협정 시 UTC를 받아옵니다. 세계 협정 시 여기 UTC라 나와 있지 않나요? 동네가 어디냐면 저기 런던 쪽이에요. 런던, 영국. 그래서 UTC라고 해서 세계 협정 시를 받아오고 우리나라는 플러스 몇 시간이랍니까? 9시간이래요. 그래서 시간은 세계 협정시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국가마다 사용하는 그 타임존 그래서 플러스 몇 시간, 마이너스 몇 시간 그렇게 해서 설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라우터 1번 클릭해 보세요. 라우터 1번.
자, CLI, 자, 라우터 1번 클릭한 다음에 CLI 클릭. 그다음 엔터 하시면은 네, 라우터 1번 접속이 됩니다. 자, 쇼 한 칸 띄고 클락하고 엔터 하면은 네, 현재 라우터가 사용하고 있는 날짜 시간이 나오는데, 날짜 시간이 오늘 날짜가 아니죠. 시간도 아니고, 1993년도래요. 자,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예. 그래서 날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서버가 지금 NTP 서버도 하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한번 봐봐요. 클릭. 자, 클릭해서 서비스 쪽 보면은 여기, 어디, 여기 밑에 세 번째 있네. 자, NTP라고 있지 않나요, 서비스? 네, 온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날짜 시간 아마 이거 윈도우 시기에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네, 닫아주시고, 그러면 라우터 1에서, 자, 저 따라서 입력하세요. 펌프 한 칸 띄고 T하고 엔터. 자, 펌프 한 칸 띄고 T 하고 엔터 하시고, NTP 한 칸 띄시고 서버는 192.168.1.200번입니다. 하고 엔터. 자,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하자마자 라우터 1번이 얘한테 NTP 요청을 보내요. NTP 요청. 나 현재 몇 시인데 너는 몇 시냐? 뭐 이렇게. 그 응답을 받겠죠? 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자, 두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쇼 클락 하고 엔터. 자, 두 한 칸 띄고 쇼 클락 하고 엔터 하니까 날짜 시간이 맞지 않나요? 2025년 5월 2일 금요일. 네, 맞죠? 근데 이게 이 패킷 트레이서가 좀 오류라고 해야 되는지 버그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UTC라면은 원래 이렇게 받아오면 돼야 안 돼요? 원래 이렇게 받아오면 안 되지. 지금 이미 플러스 9시간 된 거 받아온 거잖아. 시스템 시간. 그러니까 윈도우즈 시간을 받아왔는데 이게 이렇게 UTC로 되어 있죠.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바꾸죠. 클락 한 칸 떼고 지금 안 되겠다. 약간 냅두세요, 얘는. 왜냐면 이미 벌써 9시간 플러스 9시간 된 걸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미. 자, 그럼 이렇게 시간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NTP. 네, NTP라고 해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자, 라우터 1번에서 저 따라서 입력 한번 해볼래요? 인트 한 칸 띄고 에로 1 엔터. 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인트 에로 1 하고 엔터 하니까 날짜 시간과 함께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이런 거 출력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로그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로그. 네. 그러니까 로그라고 하는 거는 이 타임스탬프 정보와 함께 언제 몇 시에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다라고 기록하는 그런 정보를 로그라고 합니다. 로그.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로그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고 다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 로그를 출력하면은 이 로그가 라우터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라우터 메모리. 근데 메모리라고 하는 이 기억 장치의 특성상 해당 시스템이 재부팅되면은 이 메모리에 올라갔던 또는 저장됐던 내용들 남아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까? 다 사라져요. 메모리는 휘발성이거든요. 휘발성. 그러니까 이런 로그들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혹시라도 재부팅되면 어떻게 된다? 다 그냥 사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뭔가 이렇게 흔적이나 증거 기록 이런 거 찾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로그가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 이거를 얘한테 보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럼 라우터가 재부팅돼도 여기에 저장돼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시스템 로그, 시스 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포트 번호는 514번. 아까 NTP는 얘기 안 했구나. NTP는 123번. 요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우터에서 로깅 온 하고 엔터, 로깅 호스트 192.168.1.200번 하고 엔터. 자, 로깅 한 칸 띄고 온, 자, 로깅 호스트 192.168.1.200번. 자, 그 앞으로 이 라우터에 출력되는 로그 메시지를 얘한테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인트 한 칸 띄고 에로 2 하고 엔터. 자, 인트 한 칸 띄고 에로 2 엔터. 자, 그 로그 메시지가 출력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출력된 게 이제 어디로도 전송을 해주지? 얘한테 전송해줘요. 그래서 서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서비스 목록에 보시면 그 시스 로그라고 있어. 이거 클릭해서 봐보세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지 않나요? 예. 왜냐면은 이런 서버 또는 PC 얘네들은 하드디스크가 있으니까 여기다 저장을 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임스탬프, 그다음에 호스트 네임, 그러니까 누가 전송했냐, 그다음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제 로그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시스 로그라고 하고 포트 번호 몇 번 쓴답니까? 514번. 514번. 그다음에 TFTP는 그 FTP랑 유사합니다. 근데 얘는 포트 번호 몇 번입니까? 69번이죠? 69번. 그러니까 SNMP는 그 161번을 사용하는데 얘는 언제 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업이 만약에 시스템이 뭐 500대가 있고 뭐 서버 10대가 있고 라우터 2대, 뭐 스위치 뭐 30대, 뭐 방화벽 뭐 2대, 기타 등등 막 이런 거를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그 고객 환경이 있대요. 근데 만약에 담당자가 주 업무가 뭐냐면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 뭐 CPU, 뭐 메모리, 뭐, 뭐 트래픽,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만약에 직무래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이 500대 이상 되는 이런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들을 일일이 한 대 한 대씩 이런 거 확인하면은 편해요,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은 NM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NMS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얘가 얘네들한테 야, 니네들 이런 상태를 좀 보고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얘한테 자기네 상태 정보 있죠. 자기네 상태 정보를 다 응답해줘요. 응? 그래서 상태를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SNMP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그 나중에 담당자는 얘네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LMS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확인하면은 얘네들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출력이 돼요. 편안하게. 그때 쓰는 게 일단 NMS라고 하는 시스템이고 이때 메시지 교환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SNMP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SNMP. 포트 번호가 161번으로 예약이 되어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3장 TCP, UDP 서비스 내용 마무리할 건데, 일단 이 3장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 패킷 트레이스를 통해서 이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좀 어떠한 서비스 정도는 좀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이제 진도 나가면서 서로 대화는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목적은 뭐였죠? 얘네들? 포트번호. 포트번호 좀 암기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인 애들이라 얘네들은 포트번호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